자, 이제 동의 없이 양도 전대했을 때 보셨으니까, 자, 임대인이 동의를 해줬을 때를 이제 정리하시면 되죠. 자, 동의해줬을 때는 임차권 양도도 있겠지만 그건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할 얘기가 없어. 또 동의 있을 때는 전대로 나와요. 전대로. 이 사람이 이제 전차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의를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딱 공부할 부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얘들 사이 문제 나올 일이 없다고. 아니, 통해줬으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해지할 일이 없죠. 얘들 사이도 전대차 계약이 유효면서 대항할 수 있겠죠. 그럼 둘 사이는 전대차 계약의 내용대로 하면 돼요. 문제는 그럼 얘하고 얘 사이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이쪽을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리 임대인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직접적인 임대차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죠. 이렇게 관계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그러면 서로 임대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서로 서로에게 대해서 권리와 의무가 없다는 얘기. 원칙적으로 뭐 해달라 또는 뭘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원칙인데, 자, 우리 민법에서는 자, 동의해준 임대인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하지. 착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조문 하나를 만들어줘요. 그게 뭐냐면 둘 사이는 원칙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지만, 자, 요 전차인은 착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직접 부담해라. 의무를. 권리는 행사하지 말고. 원래 의무는 이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전차인은 임차인 또는 전대인이라고 그러죠. 을에 대해서 의무를 지게 되는데 그 의무를 요 임대인에 대해서 직접 부담을 하라는 얘기죠.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차임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이 100만 원이었는데 전대차 계약에서 80만 원으로 정했다. 그럼 당연히 전차인의 차임 의무는 얘한테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80만 원 얘한테 주고 얘는 얘한테 100만 원 주고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죠. 근데 이게 이대로 들어가게 되면 얘는 80만 원 차임 월세를 따박따박 잘 주는데 얘는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그러면 얘는 동해안 아주 착한 사람인데 얘로부터 받았다가 못 받았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럴 일이 있으니까 얘 임대인이 요 전차인에게 그 80만 원을 직접 나한테 줘라 그러면은 요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람한테 차임을 줬으면은 임대인한테 줬으면은 임차인 을에게는 자 80만 원 줄 필요는 없겠죠. 예, 면하게 돼요. 근데 반대로 요 전대차 계약에서 정해진 이 80만 원 차임 지급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월 20일 날 주기로 했는데 그 전에 미리 80만 원을 얘한테 줘버리고 20일 돼서 요 사람이 얘한테 야 그 80만 원 나한테 줘라 그랬을 때 나 미리 얘하고 계약했으니까 요 사람한테 줬으니까 당신한테 못 줍니다. 이렇게 대항할 수는 없어요.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성이 있더라는 거 이때는. 정리됐죠? 예. 자, 그게 154페이지 동그라미 3번이죠. 임대인 값과 전차인 병과의 관계에서 일단 기본적인 기업법은 기본적인 얘기죠. 전차인은 전대차 관계를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겠죠. 동의해줬으니까. 하지만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직접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니은번 임대인 보호를 위해서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직접 의무만 부담하지 권리는 갖지 못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이 지금 기본적으로는 사용하겠죠. 사용하다가 뭐 부서지거나 좀 그랬어요. 고쳐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고쳐달라고는 임대인한테 한다, 요 임차인한테 한다. 얘한테 해야죠. 권리 행사는 얘한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의무만 부담하라는 거예요. 의무만 이쪽에. 따라서 계속 읽어보시면 전차인 병이 임대인 갑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면 그 한도에서 임차인 을에 대한 차임 채무를 면하지만 전대차 계약상의 차임 지급 시기 전에 임차인 을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함으로써 임대인 갑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읽으면서 해석이 됐고요. 자, 이제 155페이지 보시면 자, 지금은 이제 요 착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요 사람이 또 문제예요. 전차인. 이 사람도 빌린 사람인데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있으면 경제적으로는 빌려 사용한 사람을 무슨 경제적 약자로 좀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빌린 것도 아니고 빌린 사람부터 또 빌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경제적 약자로 봐서 요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문과 판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요 전차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전차권이겠죠. 또 부동산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럼 이 전차인의 전차권은 임차인의 임차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쉽게 해서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없어지면 당연히 전대차 계약도 없어지니까 이 사람의 전차권도 없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걸 기초로 해서 이 전대차 계약이 들어왔으니까. 그게 원칙이지만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첫 번째 동의를 해놓고서는 자 이렇게 잘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갑과 을이 이 임대차 계약을 지들끼리 합의로 해지를 했어요. 합의로 종료를 시켰다는 거죠. 자, 그럴 수 있죠. 자기네들끼리니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합의 해지했으니까 이 임대차는 종료가 됐죠. 그럼 이게 없어지면 이 사람이 권리도 없어서 나가야 되는데 이거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지들이 동의해 놓고서는 어떻게 쟤네가 잘 사나 싶어서 합의해서 없애고 나가라고 그래?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때는 합의로 종료했을 때는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게 155페이지면 꼭대기. 전차인 보호를 위한 특치에 의해서 격번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인의 전차권이 소멸해요. 그건 기본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후에는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계속 비교해 줘야 돼요. 세 가지를 잘 비교하셔야 되는데 주로 문제 지금 보시는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자, 요 원 임대차가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예요. 그런데 임대인이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 계약을 해놓고서는 또 동의해서 얘가 전대차 계약에서 병한테 전대를 했다고요. 자, 그러면 임대차에서 지난주에 배우신 것처럼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는 언제든지 임대인, 임차인이 끝내자 해지 통고해서 없앨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럼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어느 날 갑자기 해지 통고해가지고 6개월 지나가지고 없어졌다. 그럼 임대차가 종료됐죠. 그럼 이 사람 나가야 되냐 그 문제예요. 이 사람 권리 없어지냐 그 얘기죠. 없어져 이거. 예, 나가야 됩니다. 왜 나가야 돼?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전대차 계약을 할 텐데 이 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까요 안 할까요? 예? 여러분이라면 안 하고 들어오겠어요? 하고 들어오겠어요? 여러분의 전대차 계약은 이 임대차에 의존한다니까요. 이걸 기초로 해서 이거 한다니까요. 그럼 요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여기 보증금이 얼마인지, 차임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이걸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이 사람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확인할 거 아니야. 확인해 보니까 원 임대차가 뭐가 없어요? 기간 약정이 없어. 그럼 기간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보는 거예요.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그걸 알면서도 들어왔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끝나면 나갈 것을 대비해가지고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가지고 해지 통고에서 끝나면 이 사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이 갑자기 나가라고 그러면 준비할 시간이 없지. 그러면 해지 통고에서 끝났을 때는 그 사실을 미리 이 사람한테 뭘 해줘야 되겠까요? 통지를 해줘야지. 이 사람이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해지 통고만 해놓고서는 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자, 이 해지된 걸 가지고 이 사람한테 대항할 수는 없다. 그때는 나가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미리 통지를 해줘야 되지. 이은번이 그 얘기예요. 임대차 계약이 뭘로 끝났어요? 해지 통고로 인해서 종료됐다고요. 자, 그랬을 때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서 그 사유를 뭐하지 않으면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요. 자, 그러면 니은번은 통지라는 얘기가 나와요.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합니다. 뭘로 끝났을 때? 해지 통고로 끝났을 때. 그 통통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지. 통통거리고 있지. 해지 통고 나오면 D가 뭐가 나와야 돼요? 통지가 나와야 돼. 연결하시면.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일이 있겠죠. 동의해서 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이 사람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어쨌든 간에 얘한테 차임을 계속 줘야 돼요. 근데 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2기 이상 연체를 하더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했으니까 자, 임대인은 이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일방적으로 해지했으니까 이거 끝났죠. 자, 그럼 이 사람도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자, 이때 미리 통지할 필요는 없어, 이때는. 통지할 필요 없이 둘이 같이 보는 거예요. 둘 다 나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동그라미 티귿이죠.
그러나 임차인의 이기 차임 연체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해서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거리가 나왔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내겠지. 자, 동의를 하고 난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했을 때는 전차인은 나간다, 나갈 필요가 없다. 나갈 필요가 없어요. 즉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해지 통고로 해가지고 임대차가 종료됐어요. 자, 전차인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지만 준비할 시간을 줘야지. 그래서 그때는 뭘 해줘야? 통지를 해줘야 돼요. 통지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미리 통지해줘야 된다. 그래서 통통 나와야 돼요. 해지 통고 나오면 뒤에 뭘 나와야 돼요? 통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임차인이 이익 이상 차임 연체로 종료했을 때는 통지할 필요도 없이 나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 개를 가지고 장난치는 부분이에요.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음번은 뭐 당연한 얘기죠. 자, 임대차 기간도 끝났고 전대차 기간도 모두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물건을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이 전차인이죠. 그럼 이 사람 돌려줘야 되는데 원래대로 한다면 전대차 계약은 이해관계니까 이렇게 돌려주고, 그리고 이것도 끝났으니까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겠냐 이거죠. 전차인이 그 목적물을 임대인한테 직접 반환했으면 요 임차인 즉 전대인에 대한 명도 의무를 이행한 거나 마찬가지죠. 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차인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직접 명도함으로써 임차인 즉 전대인에 대한 목적물 명도 의무를 면한다. 그 다음에 비읍하고 시옷은 어쨌든 이 사람도 적법한 임차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 사람한테도 그대로 인정해 주는데, 자, 요게 건물이라면 적법하게 전대차 받은 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으면은 다시 임대인한테 사라,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를 임대차에서 동의받아서 전대차 했을 때 그럼 당연히 토지 위에다 건물을 전차인이 건물 졌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임대차 전대차가 끝났을 때 이 사람은 저 지상물 매수권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상물 매수권은 그냥 행사한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이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갱신 청구를 먼저 하고 거절했을 때 지상물 매수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사람도 뭐 전제 조건을 해줘야 되는데 갱신 청구란 거 있을 수는 없죠. 둘이 계약 관계가 아니니까. 그럼 뭘 청구하냐면 요 전대차 계약대로 나한테 그 토지를 임대해라. 임대 청구를 먼저 하고 거절을 했을 때 그럼 그 위에 있는 내 건물 네가 사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 구조는 비슷하니까. 그래서 비읍하고 시옷은 그냥 제목만 있습니다. 적법한 전차인들은 건물이면 부속물 매수권 행사할 수 있고, 토지의 전차인은 임대 청구와 함께 거절당했으면 지상물 매수권 행사할 수 있다. 됐죠? 예, 거기까지 해서 동의 받았을 때 전대차 계약을 들어가죠. 자,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동의 없을 때하고 동의 있을 때 나눠가지고 이제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데, 이제는 이제 동의 없는 전대차나 양도를 해놓고서는 여기다가 동의 받았던 것을 살짝살 껴 들어가요. 지문 5개. 우리는 읽다 보면 지문 자체는 맞아. 근데 동의 없는 그랬으니까 이게 지문에서 틀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의 없는 전대차를 냈을 때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있다가, 자,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청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 버려요. 그럼 어디서 들은 것 같죠? 자, 그러면 요건 뭘 받았을 때, 동의 받았을 때 얘기지. 동의 없을 때는 전차인이 얘한테 부속물이든 뭐 지상물이든 매수청권 행사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 잘 구별하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